프로그래머가 들려주는 프로그래밍 팟캐스트 달래줄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달래줄래 팟캐스트의 달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달래줄래 팟캐스트의 줄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줄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달래님. 네, 줄래님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네. 저는 요새 그 달래님이 추천해 주신 그리고 달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달래 스터디 커뮤니티 있잖아요. 거기서 최근에 그 AI 프로젝트 스터디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이제 매주 한 번씩 만나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AI 문외한으로서 되게 많은 지금 도움을 받으면서 매주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익하고 좋아요. 네,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네. 제가 네. 그 네. 스터디가 3기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3 기더라고요. 제가 줄래님께 미리 말씀드렸었죠. 제가 3기 네. 시작하자마자 신청하시라고. 네. 듣자마자 바로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도움이 네. 되고 있으시다니 다행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달래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특별한 일 있으세요? 저는 네. 최근에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네. 했어요. 네. 이제 회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거든요. 네. 모른 척해요. 제가 리스트 공유해 줬잖아요. 네. 봤어요, 봤어요. 네. 너무 멋있던데요? 뭐가 원래 멋있어요? 영어 잘하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너무 유창하게 잘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 3 분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이었는데 네. 저에게는 참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 왜냐면은 네. 사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음음. 영어로 말한다는 게 네. 조금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해야 되나 저한테는? 예. 음. 좀 그랬거든요. 음음. 그리고 좀 계속 망설여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음. 제가 뭐 지금 캐나다에 지내면서 미국 음. 회사에 다니는데 네. 동료들이 다 미국이나 음. 캐나다에서 태어난 영어 음. 원어민들이에요. 그쵸. 예. 그러면은 음음. 굳이 저 같은 외국인이 음.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을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또 음. 이제 영어가 뭐 음. 줄레님이 뭐 이렇게 그냥 음음. 그렇게 립 서비스로 이렇게 칭찬해 음음. 주셨지만 이제 원어민이 아닙니다. 들었을 때는 당연히 엄청난 음음. 부족한 영어잖아요. 음음. 예. 근데 이런 음음. 부족한 영어로 음. '내가 혹시 회사에 누가 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음.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쪼끔 많이 망설였었는데 음. 엄 주변에서 계속 음. 해 보라고 막 이렇게 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동료들이.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제가 한 음.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뭐 네. 이제 사실 뭐 저 혼자만 한 건 아니어 가지고 이제 같이 한 음. 동료들도 있으니까 저는 동료들이 할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음. 했었거든요. 근데 음. 동료들이 막 저를 엄청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음음. "너가 해야 된다." 예. 그래 가지고 음. 그래서 그냥 하게 됐어요. 사실 이거 제 롤도 아니죠. 원래는 음음. 이제 회사에 이렇게 디벨로퍼 애드보케이트라고 하죠. 네. 그런 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음. 데브렐스 그래 가지고 음. 그러니까 거의 음. 중개발자인데 이렇게 음. 주로 뭐 유튜브나 이런 라이브 방송이나 이렇게 개발자들에게 그런 회사의 음.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해 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이제 그런 음. 분들이 계신데 회사에 네. 마침 이제 그분들이 다 휴가를 간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어. 갑자기 이거를 좀 빨리 하자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하게 음. 됐는데 음. 하여튼 네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고 음. 그 뭐랄까 사실 이게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이제 있었어요. 뭐 이거 음. 영상을 뭐 음. 디렉팅하고 그다음에 스크립트 같은 거 써 주시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음. 같이 이제 스튜디오 촬영장에 가 가지고 이제 촬영해 주시고 막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분들이 다 그냥 동료 개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음. 마음이 들었었고 사실 그러니까 촬영이나 편집 같은 거 음. 도와주는 것도 고마웠지만 진짜 고마웠던 거는 그분들이 음. 저한테 주는 그런 응원과 지지가 진짜 음.
마음에 크게 남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청 하여튼 감사하게 됐어요.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문화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음. 뭐랄까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 너 영어 음. 못하니까 네가 뭐야? 네가 이런 데 왜 나가?" 이렇게 음. 반응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음. 예. 근데 이렇게 뭐랄까 양보해 주고 이제 음. 못하는 저한테 기회를 주고 이런 음음. 것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예. 음. 네. 네. 뭐 근데 되게 저는 좋았거든요. 그래 음. 가지고 아마 이게 처음이 힘들지 이게 한 번 해 보셨으니까 다음에 두 번, 세 번 더 예 기회가 생길 거고 그땐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는 안 할 건데. 아 그래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네. 영상에서 처음에 "Are you filming now?" 하잖아요. 네 네네. 근데 그 부분은 편집을 안 하고 보여줬는데 그거 안 하고 네. 그냥 바로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스킬 설명하는 걸로. 그래서 그 네네. 부분이 나온 게 좀 궁금했어요. '저기는 왜 저 부분이 왜 나왔을까? 아 왜 저기는 편집 안 했지?' 약간 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음. 나만 모르 그렇게 생각한 건가? 예예. 그래서 그냥 신기했어요. 예예. 좀 뭐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연결되게 음. 보여주려고 는 건가? 음. 디렉터의 음. 성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음. 저는 딱히 그런 편집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토를 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음. 이런 거 해 주는 거 자체가 너무 고맙다고 생각을 예. 해 그쵸, 가지고 그쵸. 예 그냥 예. 저는 이렇게 꼭 고쳐야 되는 내용 말고는 이제 따로 음.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음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음. 음. 네. 아니 근데 더 음. 자연스럽게 보인 것 같아요. '아 저런 음. 환경에서 저렇게 시작을 음. 했구나.' 약간 음. 그런 거? 그런 느낌을 네. 받았어요. 예예. 네. 그냥 제가 어색해하는 거를 그러니까 음. 저의 서툰 모습을 그냥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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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네. 아무튼 뭐 네. 이렇게 이런 유튜브 음. 출연은 다시는 안 할 건데 그래도 네. 제가 한 가지 이제 네. 좀 느낀 점은 음. 뭐 줄레 님도 그렇고 이렇게 네. 사실 해외에서 일하시는 개발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예. 네.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 많으시더라고요. 예예. 예 많은데 사실 영어가 우리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음음.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음. 좌절하거나 자신감이 떨어질 음음. 때가 좀 있는 음. 것 같아요. 전 어 항상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저도 모르게 저 자신에게 이렇게 한계를 정해 음. 두고 직장 생활을 한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음.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음. 것을 제가 음. 구분을 한 거죠. 예. 음. 그래서 뭐 누구 앞에서 영어로 얘기하고 이런 거는 이제 나는 못하는 거, 나는 하면 안 되는 음. 거 그냥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제 정해 놓았던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이번에 그런 틀을 쪼끔 음. 깨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음. 되게 뭐 음. 개인적으로 뿌듯했고요. 음. 앞으로도 좀 네. 주눅들지 않고 영어로 음.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차피 내 영어 어. 실력은 이제 까발려졌으니까 뭐 더 잘하려고 할 필요도 네. 없고 예 그냥 네. 예 그다음에 다른 분들한테도 좀 이런 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음.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막 음. 이 영어 때문에 너무 음.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어 음. 그렇게 걱정하시는 만큼 중요한 것도 아니다. 네. 어느 예. 정도 어 의사소통만 되면은 뭐 음음음. 일하는 데 문제 없다. 음음. 예.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영어 인터뷰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한번 음. 부딪혀 보면 또 의외로 되기도 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음. 좀 어 이렇게 부딪혀 네. 보라고 말씀드리고 음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줄레님 예. 우리 오늘 네. 예 어떤 얘기를 하기로 했죠? 네. 오늘은 그 백엔드 개발자라면 그 알아야 할 네트워크 지식? 네. 이 음.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네트워크 하면은 왠지 막 어렵고 내 영역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돌이켜 보면 이런 네트워크 관련해서 문제 생기면 좀 이렇게 선배들한테 의지해서 해결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예. 근데 이제 막상 공부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백엔드 개발자라면은 이 정도의 내용은 좀 네트워크 관련해서 이게 음.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음.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은 좋을 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프론트엔드는 몰라도 네. 되나요? 뭐 프론트엔드도 알면 좋겠죠? 그러면은 개발자라면 알아야 할 네트워크 지식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아. 개발자라면.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어떤 거를 먼저 알아야 네. 되나요? 네. 그래서 그 네트워크 이론을 그냥 막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 실제적으로 그 URL이나 API를 호출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훑어보면서 그 스텝에서 필요한 그 네트워크 지식을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시작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에다가 달래줄래.com을 입력을 했다고 해 볼게요. 네. 네. 그때 이제 그 컴퓨터 뒷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러니까 달래줄래.com은 저희한테는 되게 익숙하겠지만 그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IP 주소가 필요한 거니까 그때는 이제 DNS 서버에 그 도메인 정보가 호출이 가고, 이제 그 DNS 서버가 그거를 이제 IP 주소로 바꿔서 리턴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IP 주소를 받아서 이제 그 IP 주소로 콜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DNS 서버가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람이 IP 주소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 도메인을 이제 IP 주소로 변환하는 그게 이제 DNS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인터넷 전화번호부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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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근데 이제 바로 그 DNS 서버에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캐시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브라우저 캐시도 있고 뭐 OS 캐시도 있고 막 그런데, 그때 이제 캐시에 TTL이라고 해 가지고 타임 투 라이브, 그 캐시 DNS 응답이 왔을 때 그 IP 정보를 이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캐시할지 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뭐 3,600이라고 하면은 이제 1 시간 동안 캐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캐시가 이제 날아가면은 그때는 이제 DNS 서버에 가서 이제 새로 받아오고. 근데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혹시나 이제 뭐 디플로이를 해서 이제 서버에 그 프로덕션에 디플로이를 했는데 그때 이제 IP가 혹시나 바뀌었어요. 그때 이제 혹시나 그 커스터머가 그 콜을 했는데 그 타임 투 라이브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 가지고 캐시 쪽에 했다고 하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과거 IP로 호출을 하겠죠. 음. 그러면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뭐 캐시에서 IP를 갖고 오고 타임 투 라이브가 얼마나 되고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어야 혹시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제 TTL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뭐 NS 룩업이나 디그를 하면은 그 이제 뭐 NS 룩업 google.com 하면은 이제 이게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DNS 서버를 어떤 루트를 거친 다음에 결국에 어떤 IP가 그 리턴되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혹시나 이제 어떤 루트를 거쳐서 이제 뭐 어떤 IP가 리턴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이제 NS 룩업이나 디그를 해 보시면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질문이 네. 있습니다. 네. 그 DNS 서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DNS 서버. 어 그거 자세하게 그쪽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했는데 어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아보고 언제 뭐 따로 또 방송해야 돼요? 그러게요. DNS 서버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근데 워낙 찾아보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막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러프하게 이제 흐름을 알려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직접 보시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을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역시 제가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요? 달래님. 제 그렇지. 너무 오늘 뭔가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줘야겠다는 그런 네. 책임감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제가 네. 잘못 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달래님, DNS 네. 서버는 어디에 있나요? 예.
DNS 네. 서버는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 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보통 뭐 KT나 뭐 SK, 음음. 뭐 음. LG 이렇게 아 ISP. ISP라고 하죠. 예. 네. 그렇게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예예. 그런 약자죠. 데서 네네. 예 음. 많이 이제 DNS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음. 이제 국내 얘기고 이제 음.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다 이렇게 DNS가 이제 촘촘하게 음. 어 배치가 돼 있고요. 이 DNS의 정보가 음. 서버마다 다 동일하지 않아요. 이게 음. 항상 시간 차이를 두고 이게 전파가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인프라가 뭐 TTL 말씀도 하셨지만 음. TTL 말고도 이제 우리 도메인은 도메인 등록 업체 뭐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도메인을 등록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IP랑 이런 정보가 전파가 음. 되는 속도가 항상 지연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DNS 서버들이 또 있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음. 분들이 네. 그거를 수동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정 그 DNS 서버로 일부러 이용을 하는 거예요? 네네. OS에다가 그런 음. 걸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되게 유명한 게 이제 음. 8.8.8.8 이게 음음. 아마 그 구글의 DNS 서버일 거예요. 예. 네. 그거는 몰랐네요. 예. 이게 이제 어. 구글의 공공 DNS라서 뭐 좀 음. 사람들이 많이 믿죠. 예. 그래서 이제 음음음. 그리고 좀 빨리 반영되기도 하고 네. 이제 뭐 같은 거 이제 인프라 음. 같은 거 작업했을 때 그렇게 해 놓으면은 웬만하면 바로 지연 없이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음음. 이런 ISP나 이런 데서 제공해 음. 주는 DNS는 쪼끔 음. 느리더라고. 써 보니까. 음. 예. 예. 음.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그런 이제 음음. 변화를 바로 감지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음음. 해 놓고 세팅하는 편입니다. 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무료인 거죠? 네. 뭐 이제 이런 거는 공공 인프라니까요. 네. 음. 네. 무료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콜을 했을 때 DNS 서버를 통해서 이제 IP를 변환해서 돌려받았으면 이제 연결을 할 거잖아요. 그다음 단계가 TCP Three-way handshake 연결을 맺는 악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버하고 연결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던져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던지기 전에 나 지금 말 걸어도 돼?" 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바로 TCP Three-way 핸드쉐이크인 거고 이제 그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싱크를 보내요, 서버 쪽에. 그럼 서버가 그 싱크를 받은 다음에 나 싱크 잘 받았어." 싱크 액노리지를 이제 응답을 하고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너 싱크 잘 받았구나. 나도 이제 잘 받았어. 너의 그 응답을 잘 받았어." 이제 액을 보내면은 연결이 수립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3번, 1 번, 2 번, 3번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이거를 Three-way 핸드쉐이크라고 하고 이 Three-way 핸드쉐이크가 이제 수립이 되면은 비로소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준비가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 TCP하고 이제 비교되는 이제 다른 그 전송 방식이 그 UDP인데 그러니까 TCP하고 UDP를 잠깐 이제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TCP는 아까 이제 말한 대로 그 쓰리웨이 핸드쉐이크로 연결을 맺는 과정이 이렇게 있어서 이거는 이제 신뢰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 서비스에 필요하고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단점은 느린 거죠. 아무래도 확인 과정이 있으니까 좀 더 느리겠죠. 그래서 뭐 HTTP나 뭐 이메일이나 파일 전송할 때는 이제 이런 TCP 전송 방식이 활용이 되는데 그 반면에 이제 UDP는 속도를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쓰리웨이 핸드쉐이크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라요. 확인 과정이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유실이 될 데이터 같은 게 유실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음. TCP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유실이 되면은 널 그 뭐야 "액이 안 왔네?" 그러면은 다시 보내 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음. 이제 유실된 거를 다시 보내서 이제 데이터를 보장을 하는데 UDP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쏘는 거죠. 얘가 받든 안 받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T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V 딱 틀어 놓고 이제 사람이 보잖아요. 근데 사람이 뭐 보든 뭐 3 명이 보든 4 명이 보든 아예 안 보든 그냥 TV가 켜져 있으면 TV는 계속 그냥 송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UDP가 이제 TV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영상 스트리밍이나 온라인 게임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TCP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TLS 핸드쉐이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TLS 핸드쉐이크는 이제 아까 그 보낼 때 보통 이제 HTTP 앞에 프로토콜이 붙는데 요새는 다 HTTPS를 쓰잖아요. 그 S가 한마디로 시큐리티가 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HTTP는 보통 평문으로 이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누가 그 중간에서 패킷을 가로채면은 그게 다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큐리티의 기능을 덧붙여서 이제 HTTPS로 보내는 거죠. 그 S가 이제 그 TLS 핸드쉐이크에 이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내는 그 과정을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달래줄래.com을 누르면 이제 DNS에 가서 IP를 받고 그 IP로 이제 콜을 하면 이제 TCP 3웨이 핸드쉐이크 일어나고 만약 HTTPS로 보냈으면 이제 TLS 핸드쉐이크까지 일어났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 중간에 말할 기회 주세요. 네네. 이 HTTPS에서 네. 중요한 게 네. 인증서인 것 같아요. 아 인증서. 네. 그쵸? 네 예. 맞아요. 여기 음. 인증서가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 좀 음. 인증서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음. 수 있으신가요? 아 인증서. 그러니까 이거를 TLS 핸드쉐이크를 할 때 인증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는 알겠는데 자세하게 어떻게 그게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혹시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달래님? 네. 가능하죠. 네. 저 그 네. 달래줄래.com에 네. 이제 HTTPS 적용한 사람이 저니까요. 네. 네. 달래줄래.com은 아예 HTTP로 접근하면은 네. HTTPS로 리다이렉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음. 그 HTTP로 접근을 막고 있죠. 왜냐면 고게 이제 거의 트렌드인 음음. 것 같아요. 그 음. 예전에는 선택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뭐 음. 로그인이나 보안이 중요한 페이지만 HTTPS를 적용하고 음. 속도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보안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페이지는 그냥 HTTP로 서비스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음. 인터넷이 너무 빨라지고 그냥 HTTPS로 그냥 음. 다 하는 게 거의 일반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그 인증서는 인증 기관에서 발급을 보통 받는데요. 음. 이제 이게 엔터프라이즈랑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개인들이 하는 거랑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저는 음. 예전에 이제 그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었으니까 한국에서 이 인증서 음.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를 음. 이제 이런 굉장히 복잡한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서버에 붙어 가지고 이제 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음. 다시 보내면은 그쪽에서 뭐 하고 이제 음. 뭐 해서 뭐 이렇게 이메일로 뭐 서티피케이트 같은 거 보내줘요. 뭐 또 그거 음음. 가지고 또 음. 테스트도 굉장히 어려워. 예. 그 과정을 거치는 데만 막 한 달씩 걸리고 막 이래 가지고 음. 이제 굉장히 당혹스러운 기억이 많아요. 왜냐면 이 인증서 음. 관리 같은 거를 잘 음. 신경을 안 쓰게 돼. 그래 가지고 음.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한 음. 달 최소한 한 달 전에 미리 만료 기간 체크해 가지고 연장을 미리 해 놔야 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expired date 있어 가지고 그거 신경 안 쓰면은 이제 연결이 네 그러면 끊어지잖아요. 그럼 예. 시스템 장애나는 거예요 그냥 그 그쵸. 인증서 때문에. 그리고 뭐 인증서 없어 들어가지긴 해. 근데 브라우저에서 엄청나게 무섭게 경고하잖아요. "너 이거 음음. 인증서 여기 만료돼 있는 건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컨티뉴 눌러 가지고 들어가겠어?" 막 음.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네. 사용자들은 그런 경고받으면 안 들어가죠. 예. 음음음.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고 근데 음. 최근에는 이제 무료 음. 인증서 발급해 주는 기관이 많이 생겼어요. 예. 뭐 음.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Let's Encrypt라고 하는 이제 업체가 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음. 거기를 쓰면 음음. 대부분의 이런 호스팅 업체에서 거기랑 디폴트로 연동을 미리 이렇게 잘 해 놔요. 그래서 도메인 음. 구매하면은 이제 음. 인증서도 자동으로 이제 Let's Encrypt 통해서 발급되는 경우가 음. 많습니다. 음.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레츠 인크립트 그 만든 사람 그때 기사에서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네. 떠올라 가지고. 그래요? 아 네. 아 네. 아무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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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 단계가 그러면은 예 이제 TLS 핸드쉐이크까지 돼서 연결이 됐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HTTP 리퀘스트 전송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HTTP 뭐 다 워낙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고,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규칙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요청을 하고 어떤 형식으로 응답할지에 대한 이제 표준 규약, 규칙, 예 약속 음. 같은 거고요. 그래서 HTTP 그 리퀘스트 전송을 보면은 총 세 부분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타트 라인에 이제 그 메서드가 들어가요. 메서드랑 패스랑 HTTP 버전이 들어가는데, 메서드는 이제 뭐 get이나 post, put, fetch, delete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get은 조회할 때, 이제 post는 생성, put 그리고 전체 수정할 때, fetch는 부분 수정할 때, delete는 이제 삭제할 때 보통 이 메서드를 쓰는데, 물론 이제 put을 써서 그 생성을 할 수도 있고, 또 post를 써서 뭐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규약에 어긋나는 거니까 이제 권장을 하진 않죠. 네. 그리고 이제 패스는 이제 엔드포인트, 어디에 이제 요청을 하는지 예 패스가 들어가고, 이제 HTTP 버전은 보통 1.1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뭐 2 하고 3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HTTP 리퀘스트 할 때 이제 첫 번째 라인에는 메서드, 패스, HTTP 버전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부분은 헤더인데, 이 헤더에는 그 요청에 대한 부가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뭐 호스트, 그러니까 어느 서버인지 정보가 들어가고, 이제 바디가 어떤 형식인지 콘텐트 타입으로 들어가고, 그 이제 인증 토큰 같은 거, 그게 이제 오서라이제이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부분은 바디,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포스트를 해서 데이터를 생성한다 하면은 어떤 데이터가 생성될 건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 정보가 이 바디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합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리퀘스트로 이제 담긴 다음에 이제 서버 쪽에 날아가는 거죠. 바디는 항상 네. 있나요? 아 바디는 그러니까 개세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바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개세도 넣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 특정 뭐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이런 데서는 이제 개세 바디가 들어오면은 여기서 뭐 날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get은 이제 그 URL에 뭐 혹시나 넣을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그 URL에다가 이제 넣어 가지고 던지고, 바디는 보통 쓰지 않는 걸로 대부분 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HTTP 리퀘스트가 가면은 이제 서버에 도착하기 전에, 근데 그 서버 앞단에 보통 리버스 프록시나 로드 밸런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가 뭐 한 대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사용자 수가 많아지면은 서버가 여러 대 이제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서버에 그 트래픽이 한 곳에 몰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단에서 이제 프록시나 로드 밸런서를 줘서 이제 예 분산을 이제 시켜 주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버스 프록시나 로드 밸런스가 이제 그 서버에 도착하기 전에 앞단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로드 밸런서랑 리버스 프록시의 차이가 뭐예요? 어 정확하게 차이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같은 느낌으로 썼었는데, 음. 네 혹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달래님? 네. 음. 로드 밸런스는 이제 보통 스케일러빌리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뭐 하나의 서비스라고 해도 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개의 이제 인스턴스를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뭐 네. 이게 이런 reliability에도 좋고, 그러니까 뭐 이 음. 중에 하나 내려가도 나머지가 살아 있으니까 계속 이제 서비스를 가용할 수 있죠. 예. 이런 것도 음음. 좋고, 또 음. 동시 접속자를 많이 처리하기에도 유리한 구조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음. 서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음. 이게 제일 처음에 로드 밸런서로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 로드 음음. 밸런서가 균등하게 이제 음. 고 뒤에 있는 여러 개의 서버로 이제 부하를 분산시켜 주는 이런 음음.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로드 음음. 밸런서라고 음음. 보시면 되고, 음. 이제 리버스 프록시는 이게 줄레 님이 좀 헷갈리는 음음. 것처럼 네. 리버시 프록시랑 로드 밸런서가 음. 같이 부하 이제 분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렇게 음음. 소규모 시스템에서는. 예. 근데 음. 이제 이런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서는 보통 이제 음. 리버시 프록시가 1 차적으로 음. 요청을 받아서 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음음. 중요한 게 보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음. 우리 내부에 있는 이런 인스턴스들의 IP를 노출하지 음음.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버스 프록시의 IP만 이제 음음. 외부에서는 알고 있고, 음. 그렇게 실제 서버의 IP를 이제 숨기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예. 음. 아니면은 뭐 이런 SSL 복호화 뭐 이런 것도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캐싱을 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음. 이런 리버시 프록시는 쪼끔 어떤 음. 이렇게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음음. 로드 밸런서는 정말 이렇게 나눠 주는 거. 왜냐면 로드 음음. 밸런스는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걔가 오랫동안 그 음. 요청을 물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그 뒤에 있는 이런 음음. 인스턴스한테 나눠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음. 이렇게 역할에 따라 쪼금 이제 바뀌는, 이제 좀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가장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간 로드 밸런서는 이제 우리가 음음. 그런 리버스 프록시랑 혼용해서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을 음. 것 같은데, 아무튼 리버스 프록시는 음음. 훨씬 더 실제 음음. 애플리케이션 서버랑 가까워요. 예. 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보통 음음. 이제 리버시 프록시로 뭘 많이 쓰냐, 어떤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냐, 그러면 이제 음음. 엔진엑스, 그다음에 뭐 음음. 아파치 뭐 네. 이런 걸 보통 많이 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음. 리버시 프록시에서 그냥 정적 리소스를 서빙하기도 해요. 훨씬 더 음음. 애플리케이션과 가까이 있어요, 리버시 프록시는. 어 음. 그리고 이 로드 밸런스는 훨씬 더 음. 더 상위 이 음음. 네트워크단에 더 가까이 있고. 예. 알겠습니다. 네. 음. 아무튼 네 리버시 프록시나 이제 로드 밸런서를 거쳐서 이제 실제 서버에 리퀘스트가 도착을 한 거죠 이제. 음음. 네 도착을 해서 근데 이제 인증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떤 API 호출이든 다 받을 순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 좀 나쁜 API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전혀 관련 없는 API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유용한 그 인증 믿을 수 있는 그 요청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인증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3 가지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HTTP는 이제 stateless잖아요. 그러니까 상태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그 리퀘스트는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이제 요청을 해서 내가 뭐 3초 전에 한 거 또 그다음에 또 API를 다시 호출하더라도 얘 이 3초 뒤에 그 호출한 거는 그 3초 전에 했던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API 호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HTTP는 이제 상태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요. stateless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인증 확인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 그 쿠키랑 세션 방식 그리고 3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쿠키랑 세션 방식이랑 이제 제이슨 웹 토큰 이렇게 3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선 쿠키는 브라우저가 관리하는 그 작은 텍스트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 이제 set 쿠키 헤더를 심어 주면은 이제 브라우저가 이거 요청할 때마다 자동으로 같이 보내 주는데 이제 그 브라우저 쪽에 이제 파일로 이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큐리티 쪽에서 되게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 가지고 이 부분 쿠키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그 장바구니 그런 데 용도로 저는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세션 방식
쿠키가 예. 인증해서 잘 안 네. 쓰인다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음. 아닌가? 아니면 이 음. 부분에 대해서 잘 다시 한번 커렉트 해 주시겠어요? 요거 네. 그 다른 음. 방식도 마저 설명해 음음. 주세요. 그다음에 네. 지금 줄레님이 갖고 계신 게 음. 많은 개발자들이 갖고 있는 오해거든요. 그래서 그것 제가 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제가 그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네. 쿠키는 그렇고 이제 섹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키에 대한 인증 정보를 같이 직접 그 파일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서버에 세션 저장소가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데이터들이 정보가 저장이 되고 그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그 세션 아이디만 쿠키에 담는 거죠. 그래서 쿠키에 이제 세션 아이디를 던져서 그 세션 아이디로 이제 데이터를 찾은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유용한 사람이야. 밸리데이트 됐어.' 그래서 이제 로그인이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JWT 방식 이거는 이제 세션의 이제 단점을 해결하게 나온 건데 그러니까 세션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막 여러 개가 이제 생길 거잖아요, 그 클라이언트가 많아지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세션 정보를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세션 이제 서버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JWT 방식이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 정보 자체를 토큰에 담아서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다가 얘한테 이제 매번 API 서버로 보낼 때 같이 그 토큰을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예. 이 방식인데 클러스터링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네. 어떻게 음음. 세션 정보 음음. 공유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어 세션 정보를 그래도 음. 알아야 될 음. 거잖아요. 그 음. 서버가 만약 5대다. 근데 음. 이 서버 5대가 이제 음. 각각의 세션 정보를 갖고 있을 텐데 이게 서로 다르면은 이제 만약 1번 서버에만 갖고 있다. 그럼 2번 서버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번 서버가 이제 1번 서버의 세션 정보를 갖고 있어야 혹시나 이 유저가 2번 서버에 할당돼서 들어갔을 때 세션 정보가 있어야 이제 로그인이 될 거니까. 음. 예. 그래서 이 세션을 이렇게 서로 공유해 주게 하는 뭔가 작업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혹은 세션 서버를 새로 하나 두고 그거를 각각 공유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이것도 꽤나 좀 머리가 쓰이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네. 드리면 네. 아까 얘기한 로드 밸런스랑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 로드 밸런서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네. 라운드 로빈이라고 해서 그냥 음. 들어온 순서대로 서버가 5대가 있으면은 첫 음. 번째 요청을 1 번에 보내고 두 번째 요청을 2 번에 보내고 그쵸? 이렇게 하나씩 네. 보내다가 다시 순서대로. 네 6번째 요청은 다시 1 번에 보내고 이런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음. 스티키 방식이라고 해서 같은 클라이언트에서 오는 요청은 계속 같은 서버로만 이제 보내게 하는 로드 음. 밸런싱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음. 두 번째 방식일 때는 사실 줄레님이 음.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이제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같은 음. 서버로 가니까 그 서버는 그 사용자에 대한 세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이제 고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음. 방식이 확장성이 굉장히 안 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음음. 서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대까지 뭐 이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크게 음. 상관없는데 동시 접속자가 많아 가지고 막 서버를 이제 수십 대를 돌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음. 로드 밸런서에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어떤 서버로 가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그 비용이 점점 커져요. 예. 음. 그래서 이제 그 방식보다는 이제 라운드 로빈 방식을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음. 그러면은 결국 서버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음. 어떤 세션 아이디가 주어졌을 때 그게 어떤 사용자에 대한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얘들끼리 그 세션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음. 메커니즘이 필요한 거죠. 예. 음음음. 그래서 네. 보통은 굉장히 가용성이 높고 음. 그다음에 굉장히 스루풋이 높은 음. 완전 고성능 그 메모리 기반의 이런 음. 레디스 같은 음. 이제 서버를 음. 이런 세션 관리 전용으로 이제 많이 둬요.
예. 음. 그래서 이 각각 서버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그 세션 관리 전용 그 레디스 클러스터에서 아마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말이 음. 이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보통 음. 레디스를 클러스터로 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음.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예요. 이 음. 세션 관리 서버가 죽잖아요. 음. 그러면은 나머지 서버가 살아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인증이 안 되면 예. 그쵸. 예. 엄청 그래서 중요하죠. 그 완전히 그런 완전 핵심 중에서도 핵심 인프라거든요. 얘가 항상 살아 음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음. 항상 빠르게 응답을 해야 돼요. 이 인증이라는 음. 거는 빨라야 되잖아요. 네. 그쵸? 예, 로그인 음. 느리면은 완전 사용자들 떠날 거예요. 예. 그래서 음음음. 그렇게 빨라야 되면서 동시에 가용성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음. 굉장히 그 비싸고 좋은 서버에 둘 수밖에 없고요. 요렇게 음. 하나의 이런 그 서버 그러니까 걔를 호출하는 서버 입장에서 이건 하나예요. 그쵸? 근데 내부적으로 음음음. 보면 이건 이제 클러스터로 이루어져 음. 있는 거죠. 그 안에 여러 개의 음. 노드가 하나로 하나처럼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가 말씀드린 음. 것처럼 이제 음. 이런 복잡성이 있어요. 그쵸? 이제 그런 설계의 복잡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음. 굉장히 핵심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음. 우리가 이런 아키텍처 설계할 때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음. 이제 뭐 싱글 소스 오브 페일리어라고 해서 음. 이 아키텍처 안에서 뭐 하나가 죽으면 전체가 다 죽는 일을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음. 이거를 클러스터라고 논다고 하더라도 이제 안 죽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네. 아키텍처를 피하면 좋으니까 음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JWT 방식이 더 음. 많이 선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음음. 이 JWT의 방식은 뭐냐면은 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아이디 식별자만 받는 게 아니라 음. 그 안에 몽땅 사용자 정보가 들어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음. 걔를 이제 까 보면 대신 음음.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암복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이제 동의한 이런 키가 있으면 그쵸? 예. 음. 그래서 이제 음. 그 키로 이제 열어 봤을 때 그 안에 데이터들이 이제 있는 음. 거죠. 고렇게 진화가 돼 온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다시 쿠키로 돌아가서 네. 이제 이 세션 방식에도 쿠키가 쓰여요. 그쵸? 네. 예. 세션 그래서 아이디가 이제 거기에 담기는 그쵸. 방식으로? 쿠키라는 게 없으면 이 음음. 세션 방식의 인증은 아예 성립할 수가 음. 그 없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래서 예 쿠키는 음음.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냥 보안상 쿠키가 불리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음. 예전처럼 이런 민감한 정보를 많이 저장을 안 할 뿐이지 쿠키라는 건 음.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음 인터넷에서. 그쵸? 쿠키가 음. 없으면 음음. 세션 아이디를 주고받을 수가 없다. 예. 네. 아 그래서 네. 쿠키는 쓰인다 그거를 이제 얘기하시려고 네네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음. 면접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지나치게 이제 단순화했다가 이제 대답할 때 어. 많이 실수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어떤 어. 식으로 많이 단순을 하시냐면 이게 네. 그냥 쿠키 안 쓴다. 동전의 동전의 앞뒤처럼 그냥 네. 요즘은 쿠키를 안 쓰고 세션을 씁니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음.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 이걸 쪼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사실 세션도 쿠키를 결국은 그쵸, 의존하는 그쵸. 거니까 쿠키가 없으면 예. 안 되는 기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 네. 실수하기 어. 좋은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네. 말씀드리고 네. 싶었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냥 섹션에서 이제 세션 아이디를 쿠키에 담아서 넣는 거는 예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이제 쿠키하고 세션 아예 그냥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음음. 쿠키는 예 안 한다, 안 쓴다 이렇게 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음. 이제 쿠키나 뭐 섹션이나 JWT를 통해서 인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레스트풀하게 만들어진 API가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타서 이제 리스폰스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리스폰스는 이제 결과를 보내는 건데 그 리스폰스도 그 리퀘스트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 부분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분은 스테이터스 라인으로 이제 HTTP 버전이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스테이터스 코드가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코드가 되게 중요한 게 그 세 자리 숫자로 뭐 200 번대, 300 번대, 400 번대 혹은 이제 500 번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200번대로 나오는 숫자들은 이제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300번대는 리다이렉션인 거고, 이제 400번대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고, 500번대는 이제 서버에서 잘못된 건데, 저는 기억나는 게 그 예전에 일할 때 주니어 일할 때 그 에러가 났는데 그 선배님이 "아 이거 서버에서 문제 발생한 거네. 이거 이쪽이죠. 한번 보자."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바로 저렇게 아나.' 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선배님?" 하니까 그때 이제 500번 그 리스폰스에서 500번 에러가 떴대요. 그래 가지고 딱 그거 보자마자 '아 500번대니까 이제 서버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구나.' 바로 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 문제를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줄여 주면은 이게 그 인베스티게이트 할 그 스코프이 줄어드니까 더 문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네. 이거를 알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예. 저는 그거랑 반대되는 경험이 아 있는데 그래요? 예. 네. 어 왜냐면은 공유해 주세요. 제가 이제 음음. 클라이언트 개발을 하는데 아 네. 클라이언트 개발. 정확히 뭐 얘기하면 그 웹 클라이언트 이런 거 아니고 서버나 서버끼리 다 서로 호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쵸, 제가 이제 그쵸. 호출하는 음. 서버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그 요청을 음. 받는 서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음. 이제 요청을 날렸는데 계속 음. 400번대로 응답이 오는 음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음. '아 내가 뭘 잘못 보냈지?' 네. 계속 이제 계속 제 쪽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했었어요, 하루 종일. 아 예. 근데 네. 아무리 봐도 내 쪽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도 호출해 보고 저렇게 해도 호출해 보고 네. 어 무조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이제 예예. 제가 코드를 볼 수 음.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쪽 네. 이제 네. 저장소까지 제가 접근할 수 있어 가지고 음. 보니까 음. 400 번대가 아예 하드 코딩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진짜요? 가지고 '씨 난 뭐 한 어. 거지?' 그래 가지고 이제 네 어.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제 왜 그랬냐면은 뭐 네. 제가 뭐 이제 그쪽 개발자분을 뭐 비난하거나 이러고 싶진 음음음. 않고 이제 네. 뭐 개발자들이 다 이제 배경이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음음. 그쪽 개발자분은 데이터 쪽 엔지니어셨어요. 음. 예. 그래서 주로 네. 이제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 이제 다루고 데이터 음음음. 수집하고 이제 이런 음음. 것들만 하는 거였는데 이제 음음. 처음으로 이렇게 누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DB에 와서 직접 접근하는 게 음. 아니라 이렇게 API를 음. 통해서 데이터를 끌고 오게 하는 거를 처음으로 해 어. 보신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어. 이 HTTP 스테이터스가 이 백엔드 어. 개발자들에게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모르셨던 거예요. 어. 어. 그래서 그냥 그거에 이제 대해서 예예. 예 그렇게 해 놨는데 어.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음음.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쵸, 이런 우리가 그쵸. 쓰는 이런 뭐 클라이언트 음. 라이브러리들이 다 음. 이거에 따라서 예외 음.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음. 400 이나 500이 오면은 우리가 음. 따로 거기서 어떤 예외를 일으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음. 이제 예외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음. 보통 어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약속한 커먼 센스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어. 그래서 그렇게 도움 받으신 분도 있고 저처럼 낭패 본 사람도 있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하드 코딩 된 건 상상도 못 했는데요. 되게 신박한데요. 이제 그때가 이제 예. 그런 예. 람다 같은 거 이제 네. 많이 처음으로 쓰던 때였어요. 이게 그냥 음. 아예 어떤 프레임워크에서 만들어진 음음. 그런 API 서버였다면 그런 실수를 네. 할 가능성이 낮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음음. 프레임워크들은 그런 걸 보통 개발자 대신에 이렇게 알아서 처리를 해 주는 경우가 맞아요.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음음. 이제 그 AWS 람다 나오고 이제 음. 굉장히 초창기에 이렇게 써본 음음. 프로젝트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음. 람다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거기에 음. 자바스크립트나 뭐 파이썬 이렇게 펑션 하나 선언해 음. 놓으면 끝이거든요. 거기다 뭘 음음. 리턴하는지는 완전히 그 자유니까. 개발자의 몫이에요. 그쵸. 예. 네. 그러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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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경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30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move permanent 해 가지고 URL이 영구적으로 바뀌어서 이제 HTTP가 HTTPS 리다이렉트 할 때 자주 쓰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400 배드 리퀘스트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문제가 있는데 혹시나 필수 필드가 빠졌거나 뭐 제이슨 형식이 깨졌거나 이럴 때는 이제 400
예, 그리고 이제 뭐 400일 authorize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토큰이 없거나 만료됐거나, 네, 그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것도 잘못한 거고, 네, 이런 것들 좀 예, 알고 계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문제 생겼을 때 '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구나.' 바로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스폰스에서 두 번째, 아까 그 스테이터스 라인 첫 번째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리퀘스트하고 마찬가지로 헤더, 바디. 네, 헤더 쪽에는 이제 뭐 셋 쿠키나 콘텐트 타입 같은 이제 캐시 정보, 응답 형식 이런 정보가 담기고, 이제 바디는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그 데이터, 응답 데이터가 담겨서 리턴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브라우저에서 저희가 달래줄래.com 해 가지고 이제 서버 콜했다고 했죠. 그래서 리스폰스까지 온 거예요. 네, 리스폰스까지 왔는데 가끔씩 코스 에러가 날 때가 있어요. 코스, CORS, 그러니까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 이 이제 에러가 가끔씩 날 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먼저 그 오리진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리진이 뭐냐면은 프로토콜 플러스 도메인 플러스 포트, 이 세 개를 합친 건데, 그러니까 포트 하면 뭐 HTTPS 있을 거고, 이제 도메인 하면 뭐 myapp.com 있을 거고, 이제 뒤에 포트 붙이면 443. 네. 이게 이제 오리진인데, 이게 콜 하는 데랑 이제 리턴 받아서 오는 거랑 오리진이 다르면은 이제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same origin policy라고 해서 브라우저의 기본 보안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다른 오리진에서 들어온 요청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에러가 나서, 네, 최종적으로 딱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코스 에러가 나면서, 네, 이럴 때는 이제 서버 쪽에서 이 오리진 허락할게 하고서 응답 헤더에다가, 리스폰스 헤더에다가 명시를 해줘야 돼요. 뭐 액세스 컨트롤 얼로우 오리진 해가지고 뭐 아스테리크 하면은 모든 오리진을 허락한다는 건데, 보통 이제 개발 쪽에서, 그러니까 개발을 할 때, 개발용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프로덕션으로 디플로이 할 때는 이제 확실하게 정해줘야겠죠. 이 특정 오리진을 써가지고 이 오리진에만 허락할 수 있게끔. 예, 저도 이거는 예전에 개발할 때 몇 번 겪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자 백엔드 하다 보면은 한 번 정도는 꼭 경험을 해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근데 프론트엔드 음. 개발자들이 많이 겪는 거죠. 네, 프론트 분들이 예. 이제, 예. 네, 그러면 이제 서버 쪽에 서버 개발자한테 이제 요청을 해야겠죠. 네. 네네. 이렇게 음음. 보통 이제 SPA 개발 같은 거 이제 음. 하면은 음. 자바스크립트로 데이터를 패치해 오잖아요. 예. 네. 네. 그때 이제 음음. 굉장히 흔하게 겪는 음음.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이제 음. 이제 로컬 호스트로 음음. 개발 서버에서, 그러니까 이제 로컬에서 개발 서버 같은 음음. 거를 이제 돌리고, 그쵸? 음음. 상대 서버는 이제 음음. 뭐 어디에 떠 있어요. 뭐 스테이징 환경이 됐든 QA 환경이 됐든. 그럼 거기는 도메인 같은 게 있고, 내 로컬 호스트가 이제 음. 그쪽 서버 쪽에 액세스 컨트롤 얼라우 오리진으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음. 우리는 이렇게 튕겨 나오죠. 예, 이거 안 된다고 음음음. 이제 하죠. 예. 음음.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브라우저 쪽에서 이제 거는 거니까, 혹시나 이제 프론트,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아니라 프론트 그냥 서버 띄워 가지고 거기서 콜하거나,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안 발생하는 거죠. 혹은 이제 내 로컬에서 프론트랑 백이 같이 다 올라가 버려. 그 경우에도 이제 오리진이 같아 버리니까 뭐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발생하는지를 알면 이제 그 상황에서 실제로 문제 발생할 때는 이제 캐치가 가능한데, 음. 이제 그런 걸 모르면은 '왜 여기선 되는데 여기는 안 되지? 뭐 포스트맨에선 되는데 왜 갑자기 웹브라우저에서는 안 되지?' 막,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많이 알고 예, 있으면은. 음음. 혼란을 겪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흔한. 음. 예. 뭐 이렇게 음음. 급하게 막 이런 뭐랄까 납기에 음. 막 쫓기면서 개발할 때는 이런 거 하나 맞아요, 맞아요. 발생하면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아 진짜 빨리 예. 해야 그쵸, 되는데. 그쵸. 예. 음음. 그래서 진짜 그 액세스 컨트롤 얼라우 오리진 한 다음에 음음. 이렇게 스타 음음. 사인 한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상용에서도. 그러니까 아, 진짜요? 왜냐면 막 급하니까 이거 그냥 되면 이제 어. 그대로 이제 상용까지 가 버리는 음. 거예요. 예. 이런 음. 실수하는 것도
굉장히 음. 많이 봤습니다 저는. 네. 저도 그런 아. 실수 한 것 같아요. 예. 음음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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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저희 다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시 예 한번 딱 리마인드 해 보면은 리뷰해 보면은 이제 달래줄래.com 웹 브라우저에서 딱 이제 접속을 하면은 DNS 서버에 거쳐서 IP 변환돼서 돌아오고 그 IP로 콜이 되고 이제 TCP 3웨이 핸드쉐이크 그리고 TLS 핸드쉐이크까지 돼서 연결이 되면 이제 HTTP 리퀘스트 전송이 되고 그 안에는 이제 메서드랑 헤더, 바디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서버 앞단에 있는 뭐 로드 밸런서나 리버시 프로시에 의해서 이제 분산돼 가지고 최종 서버에 도달이 되고 그 서버에 도달이 되면 우선적으로 이제 인증 한번 한 다음에 인증 거쳐서 API 로직 탄 다음에 이제 리스폰스 오고 콜스 문제가 없으면은 딱 결국에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음. 그러니까 그 API 호출 한 번에 되게 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단계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문제 생겼을 음. 때 좀 찾기가 그나마 또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공부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의 그 네. 여행을 이렇게 쭉 갔다 아 온 네. 느낌이에요. 어 네. 그 오늘 다룬 거 보면 네. 사실 하나하나씩 따로 음음. 주제로 잡아도 될 만큼 이제 음음.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음음.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또 음음음. 나중에 같이 네. 바라보면은 재미있을 음음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음. 코어스 쪼끔 설명 음. 쪼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콜스? 네. 네 어. 왜냐면은 이제 음. 코러스가 결국은 이제 두 개의 음. 요청으로 이제 음. 구성이 되거든요. 예. 근데 어. 설명을 그냥 한 네. 번에 다 끝나는 것처럼 이제 하셔 가지고 원래는 음. 이렇게 그 아까 음. HTTP 메서드 설명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음. 이제 설명 안 하신 게 옵션즈라는 게 있어요. 음음. 예. 그래서 옵션즈를 달고 한번 이렇게 음음. 그거를 이제 어 프리플라이트 요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음음. 자동으로 막히는 게 아니라 메서드를 음음. 옵션스로 해 가지고 브라우저가 한번 찔러요.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음. 뭔가 패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먼저 그거를 음음. 서버에 호출해요. 그래서 음. '얘 이거 찔러도 되는 애야?' 하고 한번 음음. 이제 해요. 그래서 그 요청을 딱 그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음.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 찔러도 되냐? 이 음음음. URL에서 이거 찔러도 되냐? 고거 음. 체크하고 그다음에 본 요청이 가거든요. 예. 음. 예. 그래서 어. 고것도 이제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더 해부학적인 뭐 해부학이라 그래야 되나? 네. 또 이렇게 어. 디테일들이 있는데 고런 것들은 어. 이제 나중에 예 네. 또 추가적으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프리플라이트. 네. 네. 이 부분은 제가 몰랐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막 이거 음. 코어스 때문에 막 머리 쥐어뜯은 적이 있거든요. 예. 어. 그래서 그때 이제 네트워크 택 열어보고 이제 네. 이 도대체 이게 왜 막히는 거야. 예. 저도 이제 음음음. 막힐 이유가 없는데 이제 막혀 음음. 가지고 골탕 먹은 적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음음. 이 헤더도 음. 액세스 컨트롤 얼라우 오리진 하나가 아니에요. 예. 예. 음. 거기에 뭐 액세스 컨트롤 얼라우 메서드라는 것도 있고 아마 4 개인가 5 음음. 가지 헤더가 있어요. 음. 그래 가지고 음. 그중에는 하나라도 안 맞으면 또 안 되고 막 이러거든요. 어. 예. 음. 네. 그래서 네. 코스도 네. 많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또 뭐 TCP/IP 하면 또 IP도 막 무슨 공인 IP도 있고 사설 IP도 있고 음. 포트도 있고 음. 그쪽도 또 할 얘기도 많이 있을 것 음. 같네요. 네. DNS도 할 음음. 거 되게 많아요. 오늘 그 DNS 음음. 레코드는 얘기 안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뭐 Cname이랑 또 레코드 A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결국 그런 것들 음음. 알아야지 내가 음음. 이렇게 도메인 구매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네. 스스로 맞아요. 서비스 띄워 보고 이런 걸 할 수 음음음.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 음. 네. 차차 다음에 얘기하시죠. 네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네. 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시죠. 달래줄래는 성장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팟캐스트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코딩 되시길 바라며 저는 줄리였습니다. 저는 달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